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옥저와 동해입니다. 자, 옥저와 동해로 가봅시다. 옥저와 동해의 위치는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동북부 해안에 위치했고요. 동해는 한반도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바로 한반도 지역에서 허리 부분, 이 움푹 들어간 이 허리 부분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요, 위쪽을 옥저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동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옥저와 동해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동쪽 끝에 있고 산이 주변에 둘러싸져 있고 왼쪽 위에는 전쟁을 잘하는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파란색 선은요, 한반도를 세로로 잇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산맥이고요. 이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게 바로 옥저와 동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고구려가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한다, 남의 것을 뺏어오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한테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서 성장하는 게 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장하려고 하면 고구려가 가서 뺏어가고, 성장하려고 하면 고구려가 뺏어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고구려에서 막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옥저와 동해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왕이 없는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 족장뿐. 족장을 어떻게 불렀냐? 당시 명칭은 읍군과 또는 삼로였습니다. 읍군, 삼로. 자, 그 기록을 살펴보면 왕이 없으며 여러 음락의 장수들은 스스로를 삼로라고 하였다. 나라가 작아 결국 고구려의 신하 나라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중심은 없고 읍군의 부족, 삼로의 부족, 이렇게 연맹한 형태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옥저와 동해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저의 생활부터 살펴보자면요, 농사가 중심이었고요.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해산물을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문화로는요, 가족 공동 무덤이 있고요.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면 장사를 지낼 때는 큰 나무로 된 곽을 만드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온 가족의 뼈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고 죽은 사람을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새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살이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하는데 이 곽에는 온 가족의 뼈를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가족을 죽여서 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족이 죽을 때마다 가매장을 해서 뼈만 추려서 같은 꽉에 계속 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가매장, 뼈만 추려 하나의 꽉 속에 넣는다가 바로 가족 공동 무덤의 특징이겠습니다. 다음 문화는요, 민며느리제입니다. 민며느리제는 기록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성장하면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해석하자면 여자가 어린 나이 때 남자 집으로 건너가서 성장하게 되고요. 어른이 되면 여자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가 남자 쪽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데려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고구려 서옥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저의 제천 행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동해의 생활은 농사 그리고 해산물 사냥 또는 채집입니다. 옥저와 같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같은 생활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문화로서는요. 첫 번째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책화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면요.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강마다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모비와 소, 말을 부과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산과 강마다 구분이 있으니 남의 부족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만약에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어서 족외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씨족,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말고 다른 씨족과 결혼해라. 자, 그리고 동해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철자 형태의 집터입니다. 왜 철자냐? 볼록한 철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모양과 똑같다라고 해서 철자형 집터고요. 다른 집터로서 여자형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여자를 닮은 집터라고 해서 여자형 집터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동해에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10월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입니다. 고구려의 10월 동맹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고구려는 10월 동맹이고요. 동예는 10월 무천입니다.